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23년도 한 해를 가장 많이 달궜던 게 고금리 고착화 강달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노을이 지는 것처럼 저문다는 비유가 좀 많죠. 뭐 당장 금리 인하를 논하진 않겠습니다만 시장은 어느 정도 고금리 고착화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정신은 크게 환호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나스닥 지수죠. 예, 어느새 이제 13,000선. 저희가 이제 연간 기준 놓고 보면 나스닥이 연간 10,000포인트 정도 출발했는데, 여전히 연말 마감으로 봤을 때 지금 40% 정도 위치해 있고, 월봉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지난 11월 달이 우리가 월 초부터 11월은 양봉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최근 3개월의 눌림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증시도 물론 쏠려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금리 이슈니까 아무래도 경기 위축에 대한 이슈가, 고물가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구나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외국인들이 11월 접어들어서 계속 주식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는 거는 한국 주식을 사는 거니까, 예, 한국에서 제일 외국인들의 지분이 높은, 시가총이 높은 거죠.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래서 가끔 주식할 때는 일봉을 보면 이 짧은 파동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복잡하고서 약간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월봉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도 좀 편안하게, 뭐 다른 종목마다만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안정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받는구나,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관점인데 사실 하나의 트리거죠. 미국이 물가, 물론 또 다음 달 물가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가 지표가 다시 3% 초반,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라고 이야기하죠. 예, 근원 물가가 이제 에너지라든지 유가라든지 음식료, 농산물, 식료품을 뺀 걸 말하는데, 그게 다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환율은 고금리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달러 강세를 이끄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달러의 어떤 급작스러운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그게 뭐 어떤 일시적이다 하더라도 상당히 공격적인 매매가 나온 거죠. 투자가.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 자체가 이렇게 안정을 보인다면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여유로운 거고, 또 한편 놓고 볼 때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약간 큰 관점에서는 당장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고금리 강달러에 대해서 어떤 고착화 이슈는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내일장을 마무리하는 준비하는 관점에서 마침 LG전자 로봇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로봇 관련주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현대도 있고 포스코도 하는데, 이게 LG전자의 로봇 사업 투자 해당인데, LG전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클로이입니다. 클로이, 그죠? 근데 약간 다른 투자를 놓고 보면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SG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 그러면 삼성으로 생각하게 되면 삼성 보핏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로봇. 그 다음에 AI 스타트업 아크리라는 회사의 지분 투자. 산업용 로봇 제조, 로보티저. 이건 상장 회사죠. 근데 로보티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들어가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합니다. 아직 상용화까지는 상당히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밖에 다니는 것, 그러니까 산업용 공장에서 다니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아직은 뭐 괜찮은데,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 길에서 뭐 택배를 한다든지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을 나른다든지 이런 것 자체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로보티지에서 만드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놓여 있는 외부 실외용 로봇을 일겜이란 브랜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LG는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을 들어갈 때는 로보스타라는 기업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로보도 있죠. 예, 이런 게 있고, 이 대표적인 브랜드 클로이 같은 경우는 너가 보면 이제 삼성이랑 거의 비슷해요. LG도 가전회사라는 큰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 모멘텀 자체가 전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뭐 방문 계획을 안내한다든지 광고를 하는 가이드봇, 또 승강기 이용 가능 배송 로봇, 또 아니면 자율주행 기반 서빙 로봇. 근데 시장에서는 가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이 LG전자는 자율주행에는 이 라이다 기술이 들어갑니다. 라이다 기술. 근데 라이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자율주행차에서 많이 나오는 기술인데,
라이다 기술이 들어갈 때 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들은 대부분 라이다 센스, 그러니까 카메라 쪽에서 이게 라이드 센스 쪽, 보통 3D 센싱 카메라나 TOF 기술을 갖고 있는 반도체 회사 이 주품주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뭐 많이 알려진 종목들을 놓고 보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되죠. 뭐 LG노텍이나 그쵸? 아니면은 뭐 나무가 아니면은 뭐 퓨런티어, 예,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자율주행 로봇과 같이 연계가 되죠. 그게 전기차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물류 로봇이에요. 물류 로봇. 물류 로봇이라는 게 이제 AGV라는 게 있고 A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쿠팡 물류 로봇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 길이 있고 없냐의 싸움이에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AMR이고 어느 정도의 정해진 루트대로 다니는 게 AGV인데 많은 기업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상장회사 중에는 T-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모션 디바이스라는 회사를 해서 AMR과 AGV 쪽으로 계속 운영 체계를 좀 투자를 좀 했고요.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 V1T라는 회사가 있죠. 이것도 시스코라는 회사를 이제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AMR 관련해서 이게 큰 관점에서는 이런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잘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협동 로봇이라는 거,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 로보틱스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유로메카도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또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과 비즈니스를 좀 같이 하려는 협력이 좀 있고요. 뭐 회사 라인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또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근데 조금 전에 조금 좁혀가지고 AMR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요 사업에서 AM이라는 그 이름으로 조금 더 만약에 구체화시켜서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내년에 좀 봐야 될 기업들 역시나 이렇게 T-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V1텍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업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청소 로봇 하면은 유진 로봇이란 기업이 있죠. 근데 유진 로봇이란 기업 자체도 실제적으로 과감하게 로봇 자체, 청소 로봇 자체 비즈니스를 줬고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AMR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 관련해서도 삼성에는 에버리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청소 로봇에 물걸레 청소 로봇에 특화된 회사인데 좀 작은 회사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향후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로봇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버리봇,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절대 주가가 작다 보니까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 약간 시세 변동성은 액티브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이제 로봇 관련주를 볼 때는 언제든지 약간은 뭐 LG든 현대든 삼성이든 뭐 포스코든 많은 하나까지도 마찬가지. 하나 로보틱스도 10월 달에 사실 출범을 했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단순하게 뭐 집에서 치킨 만들어주고 서빙하는 로봇보다는 산업의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국내 현대차든 삼성이든 뭐 배터리 회사든 공장을 지을 때는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AGV, AMR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에서 조금 더 기회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포인트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죠.